YTN 사이언스에서 상수도관을 안에 이렇게 그 소실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각 어떤 상수도관 안에 그 내부 안에 이렇게 호팅 벗겨진 거라든지 약간 조금씩 파열된 곳 그런 것들을 소실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서 숫자로 표시한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대해서 혹시라도 제 좌표 방식, 이게 GPS를 대신할 차세대 좌표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기술 구조가 단순하고 전 세계 어떤 데서도 만들기가 쉽고 획기적이어서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1로 쪼개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좌표를 잡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미세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또는 한반도, 남한을, 서울을 이렇게 좌표를 수십 조로 별로 또 쪼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좌표를 잡습니다. 또는 뭐 서울이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알고 있는 것이 장충동이니까 중구 장충동을 수만 분의 1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뭐 수십만 분의 쪼개도 아주 미세하게 쪼개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좌표 방식으로 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74만 6,800이면 어떤 좌표 어디라는 거 딱 안 하는 거예요. 이 좌표 방식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기술 고유를 침범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 하도 기술 침범이 많다 보니까 YTN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뭐 기술들이 대부분 기술이 침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좌표 방식을 앞으로 따르신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숫자로 표시하는 좌표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기술을 뭐 이렇게 제 거를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되게 쉽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로 올릴 때는 이게 바다 밑 그 위로 올리거나 바다 밑을 할 때도 그렇죠. 위로 올릴 때는 100m 단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적층 구조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로 100m 단위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 쪼개는 거죠. 그럼 높이까지도 좌표가 나옵니다. 50m 단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1km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뭐 간단하니까 너무 간단한 방식이니까 그것을 숫자를 476만 4,760번이다 그러면 어디 좌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쉽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에서 할 때, 공장 같은 데서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봇 같은 데라고 뭐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자기가 전파를 쏠 거 아닙니까? 렌즈 방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렌즈 방식으로 촬영을 하든지 제 방식의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앞으로는 갈 거예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수많은 미니 전파들을 뭐 큰 안테나 10개 들어갈 것보다 수백 개, 수천 개 작은 아주 미니 구조랄지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로봇이나 드론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방식으로 촬영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 안에서도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정 목표물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거죠. 상수도관 안에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이 방식. 전파를 쏠 때 여러 개를 씁니다. 가령 막 로봇이다 그러면 공장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개로 쏩니다. 여러 개를 쏴고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서 그 거리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것을 내가 좌로 움직여야 돼, 위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거나 동선을 자신이 정해서 움직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것도 숫자로 표시하죠. 가로 세로 이렇게 전부 다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건 다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위로 이제 1m 단위로 위로 적층해 갖고 올라가면 50cm 단위로 하셔도 돼요. 50cm 단위로 해가지고 위로 적층해서 올라가면 그것도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잡는 방식은 제 기술인데 이 상수도관 안에서도 숫자를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것 같아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관을 전파를 쏴가지고 가로세 거기서부터 이게 길이를 측정해서 그 안을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점을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로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기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제 기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이는데 이게 그 좌표 방식, 그 사물을 인식할 때 이 좌표 방식에는 굉장히 이 기술 구조가 너무 단순해요. 전 세계 어떤 누구나 따라하기. 제 기술 구조는 대부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아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따라하기가 너무 쉽고 기술 구조를 그렇게 그 남이 침범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죠. 이렇게 도용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다, 드론이다 그러면 그 특정 부분의 목표물에 대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데 한 개를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쏩니다. 여러 개를 쏴가지고 그 목표물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방위 각도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드론 안에서도. 그럼 자신과 그 목표물, 드론이다, 자동차다 그러면 목표물과의 거리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잘 움직여, 이 행동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로봇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여러 개 전파를 쏜다. 전파로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반사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전력을 내가 어느 정도 쐈을까? 이 전력을 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간다라는 사전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럼으로써 어떤 지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만약 스틸스다. 그럼 전파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A사 레이더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거리를 측정할 때 이 전력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간다는 계산, 이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산 속에서 전파가 반사되는 방식도 해가지고 거리 측정할 수도 있지만 전력을 어느 정도 들였을 때 이 정도 거리 간다는 전파가 딱 거기서 그 부딪혀갖고 소멸되는 지점, 전라가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이 생기는 그 지점을 거리로 측정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파 측정 거리를 하시면 제 기술구에 해당한다. 하나가 전파가 아니라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파를 여러 개를 쏜다. 그러면 방위를 알 수 있어요. 동서남북. 드론에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비행체다, 지상에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렇죠. 방위를 알아야 될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러면 알게 되면 여러 개를 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것을 살피고 직선으로 움직이면은 몇 분에 A, B, C, D라는 그 지점에 도달한다는 프로테이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또는 좌로 갔을 때, 우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또는 비행체다 그러면 밑이나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프로테이저를 계산해서 가능성을 계산해 가지고 미리 거기다 공격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공 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렇죠. 이런 자기 스스로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고 좌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숫자로 당연히 표시합니다. 그래야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목표물을 잡고 할 수 있겠죠. 숫자를 수시로 그렇죠. 변경하면 스스로 자동 계산되어서 어떤 특정 지점이 있으면 거기 지점에 움직이면 나를 드론이다. 자동차 그러면 자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봇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로 세로로 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가로 세로로 쪼개 가지고 그 좌표를 잡고 그것도 당연히 숫자로 표시됩니다. 어딘지를 알아야지. 숫자로 표시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 지금 상수도 안에서 이 기술 구조가 제가 사용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표 방식은 아닌데 실제로는 좌표 방식이 들어간 거죠. 실제로는 좌표 방식이 들어가고 숫자로 표시했다는 점에서 이게 제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 세로로 쪼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세로로 쪼갰고 그 위치를 상수도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로 쪼개 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숫자를 표시를 해야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술 침범을 YTN에서 요새 보도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에게서 제 기술이 다 침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드론이다 그러면 밑에 지상체 물체가 아니래도 거기 비행체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움직이는 비행체에 대해서 쐈을 때
위로 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높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거리라도 삼각형으로 하고 밑으로는 지상으로 높이를 또 점파를 쏴가지고 정확히 그게 높이 어디 지점에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좌표로 자동 계산해 줍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 만들기도 쉬워요. 이런 방식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밑에다 쏘면 이렇게 이쪽으로 쏘면 그것도 삼각형으로 해서 높이를 그 비행체하고 자신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고 또 다시 땅으로 쏘면 그렇죠. 그걸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기서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높이로서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숫자로 표시하고 거기서 이동 지점,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이동 지점에 몇 분 후에 어디 도착한다면 미리 쏠 수 있잖아요. 전파 방식이면 쐈다가 그렇죠. 쌌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뒤에 차 떠난 다음에 그 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상 지점을 미리 예상을 해서 방위 각도까지도 계산해 가지고 그쪽을 쏘는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좌표 방식과 자율주행 차량 또는 이런 공간 인식, 이런 위치 파악과 행동 파악, 행동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좌로 움직여야 될까? 위로 움직여야 될까? A 지점을 공격할까? B 지점을 공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갖다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비행체를 드론을 움직이든 비행체 기술을 해서 좌표를 잡아주는 좌표와 공간 인식, 위치 파악을 해서 대응 방식을 마련하는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YTN에서 이거를 하셨어요. 상수도관 안을 갖다 촬영해 숫자로 표시하는 그 소실점을 해가지고 지금 요새 참 YTN에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YTN 자체에는 이제 그 기술을 출범하지 않으셨죠. 안 하셨는데 보도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제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제 기술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기술 구조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뭐냐면 내시 진단의 비효율을 인공지능이 해결하다라는 점에서 긴 케이블 형태의 카메라를 관내에 삽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좌표 방식을 저는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 끝에까지 해가지고 거리를 그 안에를 면적을 계산하고 가로 세로 또는 그 높이까지 계산해서 좌표 방식을 사용해서 숫자로 표시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기술을 명백하게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네. 어떤 제 기술 사신 분들이 소송하기 제 기술을 침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 방식을